이화영 부지사가 보니까 나 혼자 다 독박을 쓰기 독박이다 너무 생각한 거죠. 너무 독박이다. 억울하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께 보고했습니다. 아 뜨거! 우리 다 죽어 막아! 그리고 지금 뭐 국회에서 뭐 한동훈 장관 국회 법사위 참석했는데 또 뭐 싸움이요. 계속 싸움인데 뭐 한동훈 장관 뭐 웃는다고 뭐라 그러고 째려보고 뭐 표정 관리. 하여튼 별별거 가볍다 뭐 깃털 같다. 아니 뭐 이렇게 법무부 장관 불러놓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박범계 의원이. 그리고 쭉 저도 이제 뭐 국회의원 된 지 한 1년 네. 정도 돼서 가끔 그 현안 질의도 하고 뭐 이러는 거 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박범계 전 장관 현 의원이 얘기하는 네. 뭐 장관의 태도가 어떻게 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네. 내가 뭐 국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데 국민의 대표가 뭘 좀 제대로 된 거 물어보라고 그랬지 그 국무위원들 불러서 호통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저도 그 앞에서 그런 걸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 보면서 왜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국민들은 호통치라고까지 얘기 안 했어. 그리고 그러니까요.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왜 국회 오면은 왜 벌벌 기는 척해야 돼요? 네, 죄인이에요, 죄인. 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렸다 뭐 이런 거예요.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네.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아닌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 거지. 와 국회 와서 저는 그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뭐 할 말 없으니까 또 그런 거예요. 어제 아까 저기 원종 장관 갖고 얘기한 것들랑 네, 마찬가지로 네. 무슨 뭐 장관이 표정이 왜 그러냐는 등 뭐 왜 웃어요라고 얘기하고 뭐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죄송하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한동훈 장관하고 싸우는 이유는 아마 지금 그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하게 하니까 갑자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지금 뭐 검찰청사를 찾아가서 농성을 하고 접견을 하겠다 그러고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떻게든 회유 압박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은 이거는 그 사법 방해다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왜 저러는 겁니까 민주당? 일단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김문기 사장을 모른다고 해서 선거법에 네. 걸려 있는 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름 석자가 나오는 요 순간 딱 가면 네. 검찰의 수사권이 여기까지 딱 가면 알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 그렇죠. 막 누군가가 비극적인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고 갑자기 막 이런 일이 돌아가시고. 생겨. 이번엔 또 어떤 극단적인 일이 생기냐.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가 네. 법정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요. 그 싸우는 이유를 납득을 해요. 첫째, 자 네. 시계열을 한번 쭉 보고 보면은 이제 이해가 네. 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나 혼자 했다. 네.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다. 네. 라고 와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빠져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서 그런 네. 건지 이화영 부지사가 보니까 나 혼자 다 독박을 쓰기 독박이다 너무 생각한 거죠. 너무 독박이다. 억울하다라고 네. 한 건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께 보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상황을 다 풀하고 했습니다. 공유했다. 라는 얘기를 검찰의 진술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화영 부지사의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가 그 다음 날 또 재판장에서 또 확인을 해줘요. 그렇죠. 이러니까 뜨거! 그렇죠. 드디어 걸렸네. 우리 다 죽어 막아! 이렇게 막아, 되는 이런 거죠.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 아직은 저기서 다 부인을 해요. 뭐 K모 의원인지 네. 아니면 또 뭐 J모 의원인지 네. 모르지만 이화영 부지사 측을 찾아가서 네. 그 이전에 저거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께서 네.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편지라고 하면서 법정에 가고 검찰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당에 갑니다. 당에 가서 탄원서를 당에 내고. 가서 탄원서를 내고 어제 나왔던 이 검찰 진술서들은 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상한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이 변호사를 해임 건의서를 또 해임한다고 신고서를 내요. 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 부인께서 당신이 정신이 나갔어라고 하면서 상식적으로 하면 자 내가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신랑이에요. 네. 우리 애들 아빠예요. 네. 그러면 당신 혼자 독박 쓰지 마.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우리 그게 얼마에 우리가 형량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빨리 해서 나와서 우리 그냥 편하게 어디 조용히 살자. 네. 우리끼리. 네. 이게 보통의 그렇죠. 부부예요. 보통의 부부죠. 근데 당신 왜 혼자 독박 안 쓰고 안 있는 쓰고 얘기가. 왜 여길 얘기해? 그러니까 일점, 이게 이화영 당신-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이런 식으로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정신 나갔어라면서 네, 재판에서 정신 막 차려라. 싸우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력을 받았던 변호사 해임시고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정작 재판장에서 나는 그 변호사들 또 거예요. 맡고 싶어요. 알 수 없는 일이 도대체가 생겨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화영 부지사 부인께서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네.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측 측근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이화영 대표의 측에 누구를 만나서 뭘 당이 나오는 보도는 네. 당이 돕겠다 적극적으로 네. 이제부터는 네. 지금까지 놔뒀다가 항상 그래요. 옛날에 이제부터. 보면 감시 변호사도 있었어요. 이 맞아, 대장동 맞아. 사건에 보면 변호사가 아니라 감시하는 거야. 진술 못하게. 그래가지고는 이제부터는 당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께서 태도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또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볼 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을 이 민주당 쪽에서 뭔가 어떤 방식으로 회유를 하고 뭔가 한 거 아니냐,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수시로 검찰총장을 찾아가고 접견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어떻게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이고 지금 더 재밌는 건 개딸들이 이화영 부지사 힘내시라고 영치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금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 민영배 의원, 그러니까 검수완박 때문에 위장 탈당이라고 네.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네. 복당이 된 네. 민영배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정신 나갔다 한동훈 장관 보고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단으로 여태 네. 가만히 있다 갑자기 그렇죠. 집단으로 의원들이 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서 그러니까요. 바닥에 앉아 연좌농성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대학생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집단으로 네. 특별면회를 또 해야겠다고 그러니까요. 나서요. 특별면에. 야. 그리고 집단으로 영치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안동훈 장관이 이건 사법방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한 걸 갖고 민영표 의원이 정신 나갔네. 라고 얘기하는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참 이재명 대표랑만 뭐가 엮이면 이상한 일이 알 수 벌어져요. 없는 일들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솔직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는 전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화영 그러니까 부지사가 하는 일을 지사가 모르면 말이 되나요? 제가 부지사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부지사 해봤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런 자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사라는 건 부잖아. 부. 네. 도지사는 결정권이 없어요. 도지사는 유권자로부터 이 권한을 네. 위임 받아서 행사를 하는 네. 거지만 부지사는 도지사가 일정 부분만 확인해라고 준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부지사 전결 네. 이런 것도 도지사한테 가서 여쭤봐요. 사실은. 네. 제가 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 전부터 상의하고. 근데 네. 뭐 얼마 300만 달러, 500만 달러 그러니까 뭐 네. 30억, 50억, 80억 그리고 네. 그것도 미국에 송금하는 것도 아니고 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네.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맞아요. 받을 수 있는 북한으로의 송금이에요. 네, 그것도 맞아요. 불법으로 네. 그거를 이화영 부지사가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이고 아무리 배포가 큰 사람이라도 자기가 내가 혼자가 알아서 해? 아유,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든 뭐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라 그랬다가 문제가 되니까 나는 몰랐어. 김문기 난 몰라. 그게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거를?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이 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느냐, 답답하다. 네. 그럼 뭐 정말 뭐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 왜냐하면 진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 진술이. 아, 그러니까 본인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은 2장짜리 뭐 써갖고 가서 가서 나 5시 이거 나갈 때, 냈으니 나 5시 나갈 오지 테니까 마. 건지지 마세요. 이러고 있다가 조사 못 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주변에 딱 정진상, 김용, 네, 이번에도 딱 2명 이화영 부여잡고 뭐 딱 해서 스크럼 짜고. 여기까지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도 진술을 안 하니까 검찰이 계속 진술하라 묵비권이에요, 진술하는데 묵비권. 네. 안 하고 있으니까 수사가 진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검찰에 갔더라고요. 네. 검찰에 갔는데 대북 송금 관련해서 갔는데 김용 부원장은 뭐냐고 했냐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만났을 때 만난 적이 있다 한 번. 네. 이건 본인이 시인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김성태 전 회장은 고맙다. 보내준 것 괄호치고 괄호 닫고 북한에 보내준 것 고맙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은 얘기했다는 거고 김용 부원장은 이것에서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거기에 네. 연루돼 있는 사람이 하여튼 네. 대북 송금과 연루돼 있는 사람이 오늘 아침 역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올지 네.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는지 아닌지 네. 확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진상, 김용이란 최측근들은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화영이란 다른 축이 무너졌어요 지금.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뜨거라.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비상이 그래 지금 불 빨리 꺼야 되는 거고 이거 그게 안 끄면 다 죽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순간 이건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날아갑니다. 이제. 어떤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 검찰에서 진술한 것도 사실은 법정에서 재확인되지 않는 한 그리고 아무리 그 분명한 물적 증거가 있는 한 네. 법정에서 피고가 얘기한 것만큼 그 확실한 증거는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보고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한 순간 그냥 바로 뇌물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서 뭐 막으려고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정신 차려 막 네, 네. 싸움하고 이거 제대로 법정 진행도 못했어요.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앉아. 근데 거기다 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호기롭게 네, 하도 여론에 밀리니까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해놨잖아요. 네. 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니까 네. 아니 갑자기 뭐 며칠 전에는 김영 김영으로 투표를 또 뭐 해야 된다. 처음에는 정당한 어, 영장에 대하여 해다가 그다음에 기명 투표. 그러니까 곳곳에 방탄막을 또 쌓아놓고 있어요. 해놨는데 지금 보고에 따른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재판정에서 나온 순간 네. 나 가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막 완전 헛떡집에 불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참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마 8월 초까지 상당한 이 결정적인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끝내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시죠. 아직 남았어요? 예, 저희가 많이 다릅니다. 이상민 장관 그 탄핵안 참 결국은 뭐 요건도 안 되는 거 억지 탄핵했다가 결국은 뭐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됐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끝까지 헌재를 비판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하는데 아니 참 억지 탄핵했으면 좀 고개라도 숙이고 있든가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이슈지만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현상이 다 그런 거예요. 전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는 네. 모든 거를 지금도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혐의 내용 전체 다 부인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재밌는 어디 기사 봤어요. 네. 그 누군가가 그 재판석에 있었는데 뒤에 그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 점점 이렇게 재판관께서 읽을 때마다 한숨 소리가 한숨소리가? 커져가더라. 그거 봤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네. 건데 그렇게 막 그냥 질러놓고 안 된다고 해놓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추천해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저도 네. 진보 성향의 재판관마저도 이건 단 한 건도 탄핵 네. 사안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참 후한무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사를 정쟁화해서 어떻게든 정치 이득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짜 그러니까 뉴스가 그거예요. 가짜 그렇죠. 뉴스가 피해자가 있건 어쨌든 피해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누구건 간에 네. 그게
우리 참 그 진짜 꽃다운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이든 간에 아니면 뭐 세월호 누군 간에 네. 이태원 누군 간에 네. 이 피해자가 겪게 된 그다음에 피해자가 그동안 받았던 고통 이런 거를 우리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걸 좀 우리 사회에서 없앱시다. 그래서 네.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맙시다. 그렇죠. 라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이 사람들이 그 과정까지 가게 된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내가 저 사람 나빠요. 저 사람이라는 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정부 여당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나빠요라고 하는 주의 주장, 선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쁜 정치예요. 이 가짜뉴스 정치는 없어야 네, 돼요. 그러니까요. 참. 그 걸핏하면 무조건 탄핵이요. 어, 윤석열도 탄핵, 뭐 한동훈도 탄핵, 이사- 박진도 탄핵, 다 탄핵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너무 의석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렇지. 글쎄 말이야. 이것도 유권자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돼. 저희 당이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 당을 많이 뽑아주세요. 저는 말씀 못 드려요. 그건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네. 문제예요. 근데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시고 잘못하는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내년 총선에서 좀 그렇죠. 도와주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